DLENC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2%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회전이고 PBR은 0.35밖에 되질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DLENC는 작년에도 제가 분석을 해본 데인데 11일 날 뉴스에 기억이 나가지고 패션 인플루언서 DL그룹 4세 미 로스쿨 생으로라는 제목이 여러 언론 매체에서 떴습니다. 이게 그만큼 뉴스거리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계에 무슨 또 이런 거면은 또 이슈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준영 명예회장 손녀 이주영 씨,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서 변호사 도전, 로스쿨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도 로스쿨이 있는데 기왕이면은 미국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도전한다. 이준영 씨의 이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 모양인데 4세 이주영 씨가 아니고 이주영 씨의 부친은 명예회장의 3남 이해창 씨 컴텍 대표 장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디올,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과 비건 화장품 광고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제 조카 계집애가 여기에 근무를 했나 뭔가 그 잡지 만드는데 일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럭셔리 이 마케팅에 대해서 그 번역을 해서 그 책을 낸 거 있어가지고 그 루이비통하고 이 샤넬, 디올은 아니고 두 군데 회사를 그 코리아 거기 거를 분석을 해서 의견을 보내줬더니 아니 그 삼촌은 그 회사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게 그 분석의 능력이란다. 그래가지고 그 장관 그 조카 계집애가 럭셔리 계통에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게 기억이 나네요. 보그 코리아 이런 데서 패션 잡지. 거기 편집 계통의 일을 했었다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잠깐 그렇습니다. 자,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1,38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1% 감소했습니다. 포괄이라는 의미는 건설업을 할 때는 계약 자산을 제가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제공품으로 인식을 합니다. 판매 관리비가 16.3%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7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6.3%가 감소했어요. 그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천억 원대로서 5.7% 감소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매출 감소율보다 이게 적게 감소했던 얘기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1.8% 갭이 있는데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합니다. 건설업은 외주비를 이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수루풋율은 1.3% 하락했고요. 운영경비는 8.9%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1로서 0.03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수루풋 영업이익은 322억 원으로서 29.2%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42억 2,2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65억 6,500만 원이 감소했고 계약자산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129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했다면은 매출 인식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은 재고 자산평가 충당금을 DLENC에는 재고자산평가 손실 작업이 있다 있고 안 합니다. 아주 매우 바람직한 회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외주비까지 넣어가지고요. MC 매출원가 변동비라고 얘기를 하죠. 요게 8,044억 원으로서 4.4%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DLENC는 재고자산의 변동을 안 넣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투입 재료비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DLENC의 이 건설 원가는 이 제조 비용 그대로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데 재고자산 변동 그런 거 하지 말어. 그 재고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매출 원가에 집어넣지 말어. 그냥 총 제조 비용에서 그냥 따져. 아마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출원가 그 산식을 거기에 거부를 한 겁니다. DLENC는 나름대로 자기가 그 기준을 계속성의 원칙을 가져간다면은 그러니까 DLENC가 원가 회계에 반란을 일으킨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재료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로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스로프트 회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 스로프트 회계하고 차이점은 DLENC는 건설에 투입된 재료비고 제가 계산하는 것은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경비가 8.9% 감소했고요.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현장 건설 가공비가 또 되겠습니다. 가공비라기보다는 현장 건설 무슨 감독 비용 뭐 이런 등등이겠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거 16.4%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 재료 비율이 1.3% 상승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그 증감액 검증에서 회사는 비성분의 재고자산 변동을 안 하니까 결국 그 총 건설 비용에 65억 6,500만 원이 계속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자산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는데 CF는 현금 흐름표에 130억이 들어왔다면은 계약자산이 130억이 줄어야 되는데 129억 원이 줄었으니까 1억 4,800만 원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계약 부채는 다 일치하는데 이게 또 금액이 큽니다. 현금 흐름표로 계약 부채가 마이너스라면 현금이 나갔다면은 계약 부채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799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현금 거의 300억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렇게뿐이 계산이 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요게 좀 계약 부채가 또 좀 실제 돈 나가는 건 아니죠. 계약 부채니까.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장관 요것도 좀 다른 건설사들은 이 계약 부채는 거의 정확한데 이 DLENC가 이게 좀 더 차이가 있네요. 그게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PQ 총 건설 비용, 제조 비용은 건설 비용으로 그냥 인식을 해주시고요. 이 194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 건설 투입 재료비도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빼면은 1단계에서 WCAI의 증감액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는 일치를 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안 하니까 딱 일치하는데 올해는 122억 3,500만 원이 이게 갑자기 차이가 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24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124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1억 6,300만 원뿐이 감소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재고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다른 그 투자 부동산이 이 디에리인수가 많거든요. 용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재고 자산에 아마 투자 부동산에 대체된 거 아닌가? 그 설명은 없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뭔가 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대체됐을 거예요, 분명히. 투자 부동산 쪽으로 그냥 계정 대체한 거 아닐까? 그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215억 원이 집행이 돼서 2.6%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121명이 증원이 됐어요. 매출이 감소함에도 직원들은 또 필요해가지고 건설 현장이 자꾸 생기면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인당 평균 임금은 8,52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반 더 높은 우리 대표 건설사들 1억 원 수준인데 거기보다 한 1,500만 원 정도 좀 적은 거로 연봉이 그렇게 되네요. 노동 생산성 떨어졌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6% 증가했고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루픈율도 떨어졌어요. 동시에 떨어지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양호한 편이고요. 약간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1.3, 매입 채무 지급 속도 1.2, 요거 좀 이상한데요. 매입 채무는 요게 저거까지 들어가거든요. 외주비. 돈을 더 빨리 줘야 될 텐데 수금을 이만큼 이게 대금 지급이 늦다는 게 이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건설사는 이렇게 늦으면 안 되는데 수금 속도가 0.91이 넘어야 돼요. 건설사는 하청업체들한테 돈을 안 주면 건설 진도가 안 나갈 텐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또 규봉 ROI는 임원 평가 지표인데 0.8% 전년 동기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월급을 임원 보수를 깎으시기 바랍니다. 자, 투명하게 가정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 수주 판매 가격은. 근데 건설업의 프로젝트별로 수주하기 때문에 단가라는 거는 이게 적용하기가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란 것도 수량으로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프로젝트 성격은. 요거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그러면 상승했냐? 그게 중요한 건데 0.5%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비중이 있거든요. 근데 매입 비중이 32.2%뿐이 안 돼요. 철근, 미콘, 시멘트가 다른 게 많아요. 무슨 기타 등등. 건설 아파트나 뭐 다른 거 짓는데 요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파이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장재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요즘 붙박이장 같은 거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게끔 요즘 그렇게 해서 분양해서 좀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건데 참고적으로 수주 계약은 계약 잔액이 7조 5천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수주 잔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계 기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정도 수준은 일반 공무부 수준뿐이 안 됩니다. 이 수주 잔액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가서 다 배우고 와야 돼요. 회계 기간이 들어가지고 완성 공사액이 매출액하고 아까 매출액이 1조 1천억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만 나오는가 물어봤어. 이런 것들이 좀 불성실한 겁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주주보기를 뭐 우습게 본다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주주보기를.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1, 2차 다 상승으로 추론을 했고 재고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픈율 하락, 순방향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재료비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사실 외주비 가격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주 판매 가격도 또 하락해야 되는데 재료비 가격 상승은 인정하자고요. 근데 수주 판매가는 확인이 안 되죠.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단가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건설업, 수조업체에 이제 그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그 압력은 0.1%뿐이 안 되고, 어, 제시된 원재료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주 판매 가격은 알 방법이 없고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원가 회계로 300%가 아니고 290% 했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전년도보다 좀 진도율이 떨어졌고, 올해 DLENC가 그거가 뭐 계속 그 또 플러스로 더 잘 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 더 내려갈 것 같다 하는 기분이 나가지고 한 10% 뺐습니다. 그러면은 한 4조 4,600억 정도, 그러면은 한 1,000억 정도 남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해서 결산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어떤 그 계약 단가라고 한다면은 평당 444만 원, 그러면 88,745원이 남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냐? 계획이 10만 원 돈 남는 건데, 그래서 1%만 더 노력을 해라. 계획만큼만. 그러면은 1% 매출을 더 올린다는 것은 지금 계약자산 미천구 공사죠, 사실상. 그거를 빨리 끝내가지고 매출 인식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판매를 더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빨리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한 12만 6,806원. 그래서 3만 8천 원 저기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그러면 이 재고가 4% 줄게 되어 있어요. 어, 실적이 그 3% 감소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조업에 그 특화된 이 익스트림, 그 극단적인 예인데 건설업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재고가 4%, 판매액은 그대로 있는, 매출액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고만 줄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재고 투자액이라고 이거는 포지티브한 표현이니까 마이너스 249원이 재고가 줄어들죠. 그러면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간다고 해서 생산 재료비, 가공비를 제가 줄였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게 그 프로젝트에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실질손익이 437억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출을 1% 감소했을 때 재고가 3%만 감소합니다. 반대로 재고가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 매출 감소면은 252억 원이 실질적으로 더 손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일반 제조업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거라서 요거는 일반 제조업의 특화해서 제가 논리를 만들었는데 건설업은 이게 그 계약자산 뭐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계약자산의 그 증감에 대해서 실제 계약자산이 증가를 어떻게 했냐. 그게 저는 공정 진척도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감리하는 사람들이 뭐 또 공정률을 또 검증한다든지 복잡할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계약자산 관계로 일반화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원가 세계를 벗어나서 탈출을 해가지고 뉴 월드오더 신세계 질서라는 스루포트 회계로 가면은 그냥 290% 하면은 4조 4,415억 원. 그다음에 재료비하고 요거는 이제 외주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죠. 똑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수르폰율 29.7% 가는 거로 하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게 죽을 사자가 3마리가 있네. 4마리가 안 돼서 다행입니다. 12만 4천 원이 남는다. 단가, 평당 단가로 아니 1평방미터 단가로 해야 될까요? 다만 어떻든 비율을 하든
그러면 이게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지 않냐? 그러면은 6.8회전 포괄 가공비 회전율을 6.8회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산출이 된다면은 약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영기여금도 0.3% 증가하고 그러면은 이익이 이게 100만 원짜리로 다시 넘어오면은 1351억 원의 이익이 나게 돼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30억 원 더 해가지고 운영경비 재고 아니 영업이익은 110억 원이 증가한다면은 그러면 이건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게 원가 회계 아니 스루포트 회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재고가 감소했을 때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증가하고요.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는데 아까 그 똑같죠? 똑같은데 이게 계약자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디프레이션 완화. 그래서 계약 예가가 낮게 나오진 않는데 특별론인이라는 게 만약에 예가가 낮게 나왔다면 다 그 계약자산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600 거의 10억 원을 벌었어요. 현금 수익률로 1.3% 전년보다 전년이 2.3%였는데 내려갔죠. 1%. 그 다음에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398억 원이고 FEM 최종 34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523억 원이나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이렇게 표시해 줬는데 요거는 아주 모범적인 그 모범 답안이에요. 이 조정, 비현금 조정액을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주석으로 넣는 회사가 있는데 아주 짜증이 나요. 그 이자의 지급이 또 이게 이자의 지급 이런 거 해가지고 EAT 세현금 순이익을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의 지급은 대부분 하는데 요 비현금 조정액 요거를 써주는 이거 조정액을 써주면은 순운전자분의 변동은 자동빵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요건 모범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거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한테 181억 원을 추가로 빌렸어요. 레버리지율이 약간 올라갔죠. 그런데 이 지급이자율은 떨어졌으니까 이게 그 시기가 좀 늦게 빌려서 이자 나가는 시기하고 좀 기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아니 자유현금 흐름 이익배당인데 30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0.7%뿐이 안 되네요. 전년보다 좀 이익배당을 줄였습니다. 영업이 자꾸 줄다 보니까 이 금액은 여기에 그 검증이 됩니다. 자본변동표에 의해 가지고 연차 배당이 있고 자기 주식 거래에 의한 증감 배당액이 주니까 자기 주식을 매입을 비싸게 해가지고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비싸게 좀 파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차익 실현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상상이고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고 주가는 34,750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400원뿐이 상승은 안 했네요. 뭐 주가가 올라갈 큰 이슈가 없어요. PBR은 0.35뿐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그 기업 밸류에이션 올린다고 해가지고 일본도 1 이상 되는 기업이 3년 이상 안 되면은 퇴출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수를 내 가지고 주식시장 활황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기업이 이거는 장부 가격이 거의 10만 원 돈 되는데 시장에서 3만 5천에 팔린다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DL이 23.15%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9.93% 외국인이 29.7% 거의 30%를 가지고 있는데 UBS 스위스 이게 그 기관이죠.
그렇게 이게 거래 있을 때만 이게 뜨더라고요. 네이버 그 증권 정보에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